저는 23살 신현학입니다. 저는 직장암 3기 환자입니다. 신현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았던 그 소아암부터 직장암까지 주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살 때 저는 합기도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겨루기 시간이 있었어요. 발차기를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배를 한번 차였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막 쓰러질 정도로 심해서 근처 병원에 가봤어요. 배에 지름이 7에서 10cm 정도 되는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고 큰 병원을 가봐야 한다라고 해서 큰 병원을 가보니까 횡문근육종이라는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횡문근육종이라는 암은 5세에서 9세까지의 소아기와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기 그 사이에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근육에 많이 붙어서 이렇게 생기는 악성 종양이에요. 뭐 머리 부위에도 날 수 있고 몸 어디 목, 비뇨기, 복부, 척추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되게 각기 다 달라요. 증상은 부위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증상은 뭐가 만져져요. 이렇게 뭐 암 덩어리가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13차, 방사선 치료 30회, 중간에 수술은 개복을 해서 암 덩어리를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입원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해서 주사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6차 정도 했을 때 방사선 치료를 도입을 해서 방사선 치료한 후에 크기를 많이 줄여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항암 치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항암제 자체가 원래 워낙 독해서 혈관에 맞으면은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요. 엄청 좁아져요. 혈관을 못 쓰게 되거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에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사 부위가 손등이라고 한다면 팔 전체가 다 아파요.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릇 하나하나 다 삶아야 하고 어느 때는 김치조차 먹을 수가 없어요. 제 몸은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지낸다는 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완치라는 판정을 이렇게 받았을 때 꿈 같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진짜 저는 그만큼 고생했고 고생한 거에 대한 이제 끝났다,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후련함. 그때 당시 저는 그 연락을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죠.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저한테 와서 막 기뻐서 하나가 이제 완치됐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도 있으셨고 어머니도 있으셨는데 막 셋이 막 껴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암 치료에 대한 후유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경우에는 암 덩어리의 제 위치는 배꼽 바로 밑에 암덩이가 있었어요. 그 암 덩어리가 커져 있을 때 신장에서 내려오는 그 기를 막고 있었어요. 계속 눌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눌려 있었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신우신염이라는 염증이. 신우신염을 고쳤지만 한쪽 신장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좀 신장이 안 좋은 분들 특징이 좀 몸이 많이 붓거나 잘 붓거나 막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에 대한 후유증으로는 대표적인 것들은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기능 장애들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 경우에는 어릴 때 받았던 방사선 치료니까 방사선 조사를 한 부위가 골반이랑 허리 뼈가 지나쳐요. 그 방사선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방사선 쬐는 부위가 덜 자랐어요. 지금도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육안으로도 판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에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골반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은 게 아니라 한쪽만 작다 보면은 척추 측만증도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운동을 꾸준히 하기도 했지만 운동량을 제 허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가장 큰 후유증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마친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20년 동안 관찰을 했을 때 악성 종양이 또 생기는 경우가 뭐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원인은 과거에 했던 방사선 치료에 대한 후유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암 환자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직장암을 발견하게 된 거는 증상이 있었어요. 증상이 있었는데 혈변을 자주 본다 이런 게 있었고, 뭐 출혈량이 많다, 그 혈변을 볼 때 출혈량이 많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격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을 크게 줄 때도 많아요. 그날에 혈변을 본다거나 그냥 뭐 자연스러운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운동하다 보면, 처음에는 염증 종류거나 아니면 치질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 병원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직장암 3기라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때 지금은 그 발견된 종양에 대한 치료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복용을 하는 걸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6주 동안 합니다. 일주일에 주말 빼고는 5일 전부 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고요. 항암제 복용은 주말 이런 거 없이 뭐 계속 주말에도 먹고 평일에도 먹고 그런 식으로 6주를 치료를 하고 8주 정도의 안정기를 가질 거라고 합니다. 8주 안정기를 가지고 나서 이제 종양의 크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암 치료는 뭐 선항암 후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선수술, 먼저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수술을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수술이 너무 커져서 큰 수술이 돼버려서 먼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 크기를 줄인 다음에 줄인 암을 수술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2번의 암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암 환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그리고 암에 걸리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암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됐을 때는 우선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팁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처한 상황을 수긍을 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중요한 거는 과거를 탓하거나 후회하는 거, 그거만큼 의미 없는 짓이 없어요. 그러면은 좀 더 뭘 해볼 걸, 뭘 하지 말 걸, 뭐 이랬으면 안 되는데 저랬으면 안 되는데 백날 후회하고 그렇게 우울한 생각을 해봐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암을 키울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라는 말 자체가 되게 뻔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예요. 뭐 그런 식품들 많아요. 무슨 타이보, 뭐 미역귀, 그런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서 이제 암이 자살을 하겠구나, 이거 먹으면 새끼 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은 그게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킵니다. 플라시보라는 거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얘기가 많잖아요. 정말 있는 얘기입니다. 암을 제 의지로 고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암 투병 하면서 주로 다룰 컨텐츠는 암 투병 브이로그와 일반인도 암 환자도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
쿡방과 먹방을 주로 주 컨텐츠로 할 예정입니다. 제 채널 인트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얘기지만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읽어볼 수 있게 많이 힘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골반 부위에 방사선 조사를 했던 사람, 골반 부위에 방사선 조사를 했던 사람이면 골반 부위에 방사선 조사를 했던 사람에 한해서 직장암 발생률이 10년 뒤, 골반에 방사선 조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런 제가 처한 환경, 이거 말하려던 게 아닌데.